전국구 조폭의 탄생 시리즈 3 행사장 전국구 조폭의 데뷔 무대 90도로 굽힌 허리 뒤에 숨겨진 잔혹한 서열악 주먹의 시대는 가고 행사의 시대가 왔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선다. 날카로운 눈빛의 건달들이 로비에 도열해 서로를 탐색하는 모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화려한 조명 속에 그늘진 얼굴들이 빠르게 교차한다. 비장하고 무거운 건달들의 모습. 검은색 세단들이 호텔에 도착하기 시작한다. 과거 건달들이 전국을 돌며 도장 깨기를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주먹 하나로 전국을 제패한다는 설정은 이제 낡은 영화 속 클리셰일 뿐입니다. 현대 조폭 세계에서 전국구로 등극하는 가장 세련되고도 치명적인 루트, 그건 바로 행사장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이름 모를 형님의 팔순잔치까지. 그들은 왜 그토록 전국 각지의 행사장을 떠돌까요? 단순히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나 여기 살아있다를 알리는 신호이자 젊은 건달들이 선배들에게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가장 확실한 데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과거 조폭의 세계는 주먹과 담력, 그리고 실제 전투력이 서열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그 기준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은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지, 누가 더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처신하는지, 그리고 누가 더 넓은 인맥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서열을 결정하는 새로운 잣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껍데기들의 리그는 전국구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그들이 행사장이라는 무대에서 벌이는 치열하고도 위태로운 권력의 정치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숨겨진 그 잔혹한 서열학의 실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행사장은 곧 인맥의 전쟁터. 화려한 호텔 로비. 정장을 갖춰 입은 인물들이 줄지어 인사를 한다. 카메라가 클로즈업과 와이드샷을 교차하며 그들의 표정을 담는다. 조폭의 행사장은 공권력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합법적 집결지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는 물론이고 최근엔 제주도의 대형 호텔이나 골프장까지 그들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행사는 골칫거리입니다. 개별적으로는 특별한 혐의를 씌우기 어려운 경조사 참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것을,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다녀간 것을 어떻게 범죄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법적 사각지대가 조폭들에게는 마음 놓고 세력을 과시하고 인맥을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곳에서 행해지는 인맥의 기술은 웬만한 기업의 네트워킹 파티를 뺨칠 정도로 정교합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또래 모임입니다. 각 지역에서 잘나간다는 젊은 행동대장들이 피로연 구석이나 인근 술자리에 모여 의형제를 맺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바닥을 이끌어갈 주역이다. 이런 말들이 술잔과 함께 오가며 이들이 맺은 의리는 훗날 금융 사기, 대형 이권 사업을 넘나드는 전국적 연대 세력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살벌한 것이 바로 폴더 인사입니다. 거물급 원로 형님이 지나갈 때 젊은 건달들은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꺾고 우렁차게 외칩니다. 부산 무슨 파 누구 동생 아무개입니다. 이 짧은 순간의 각인이 전국적인 구전 네트워크를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 친구 인사성 하나는 정말 밝더라. 이 한마디가 그 친구의 전국구 등급을 결정하는 결정적 평판이 되는 겁니다. 이 폴더 인사에도 나름의 미묘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허리를 얼마나 깊이 숙이는지,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 인사말은 얼마나 간결하고 정확한지, 이 모든 디테일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하나의 점수처럼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곧바로 다음 행사장으로 전달되는 소문의 재료가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선물과 부조의 규모입니다. 결혼식 축의금이든 장례식 부조금이든 그 액수와 방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는 봉투 하나로 조용히 성의를 표하고 누구는 화환 수십 개를 동원해 행사장 입구를 가득 채웁니다. 이 화환의 개수와 규모는 곧 그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읽힙니다.
화환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사실상 그날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고도 존재감을 과시하는 또 다른 방식의 인사인 셈입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시한폭탄이 된 자존심 5성급 호텔 예식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도열한 검은 정장의 인파, 긴장감 넘치는 현악기 사운드가 서서히 고조된다. 하지만 이 화려한 무대는 언제든 시한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벌어진 조폭 결혼식들을 기억하십니까? 수백 대의 고급 외제차가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달 수백 명이 로비를 장악하던 그 장관은 지금도 회자됩니다. 한 번의 결혼식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축하객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날아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식장 앞은 마치 국빈 행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삼엄한 경호와 화려한 의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안에서 벌어지는 기싸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 조직 간의 눈빛이라도 잘못 마주치면 상황은 순식간에 험악해집니다. 어디 동생인데 인사를 똑바로 안 하느냐? 이 사소한 한마디가 결국 호텔 로비를 피로 물들이는 집단 칼부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사장이라는 공간이 가진 이중적 성격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축하와 애도의 자리이지만 실제로는 전국 각지의 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위세를 재는 무언의 경연장입니다. 누가 더 많은 인원을 데려왔는지, 누가 더 비싼 화환을 보냈는지, 누가 더 먼저 상석에 앉는지, 이 모든 것이 곧 그날 그 자리에서의 서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됩니다. 행사장은 세력을 과시하는 장소인 동시에 전국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폭발 직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때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고 뉴스데스크에 그 장면이 나가는 순간 그들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얼마나 센 놈들이 모였길래 저런 싸움이 났나? 라는 악명 또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망신조차도 결국은 이름을 알리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참으로 뒤틀린 구조입니다. 이런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물밑 조율을 거치기도 합니다. 어느 조직에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초청한다면 어느 좌석에 앉힐 것인지, 혹시 모를 앙숙관계에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 동선상 마주치지 않게 배치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결혼식 하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밀하게 논의되는 안건들입니다. 마치 국가 간의 외교 의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의 세심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종종 일어났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나면 이성적인 판단력은 흐려지기 마련이고 사소한 시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진 사고는 언제나 그 행사를 주최한 이의 체면과 직결되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이나 부모의 장례식이 뉴스의 조폭 집단 난투극이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되는 것만큼 뼈아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출소식과 MZ 조폭의 SNS 인증샷, 교도소 정문 앞에 도열한 조직원들, 이어서 스마트폰 화면 속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바라본다. 교도소 문 앞은 또 어떤가요? 그건 단순한 석방의 공간이 아닙니다. 두목이 출소하는 날 정문 앞에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인간띠가 만들어집니다. 90도로 인사하는 수십 개의 조직들. 그 장면은 이제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력 과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출소식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는 또 다른 결의 행사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형님을 맞이하는 이 자리는 그 형님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상징적인 의식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마중을 나왔는지가 곧 그 사람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니까요. 최근에는 한술 더 뜹니다. 이른바 MZ 조폭들. 이들은 이제 행사장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펜션을 통째로 빌려 상의를 탈의하고 온몸에 문신을 드러낸 채 술잔을 부딪히며 전국 평정이라 적은 사진을 올립니다. 과거의 형님들이 은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행사를 가졌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전시를 위해 행사를 엽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과시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며칠, 몇 주가 걸렸다면 이제는 게시물 하나로 전국 각지의 또래 건달들이 몇 시간 안에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 SNS 인증샷 하나가 검찰과 경찰의 기획 수사 빌미가 되어 수도권 충청호남 연합도래 조직이 몽땅 구속되는 엔딩으로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 남는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흔적이 언제든 자신을 겨누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던 겁니다. 과시는 곧 파멸의 시작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놈들만 모르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SNS 게시물이 오히려 반가운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조직의 실체와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간의 잠복과 미행, 통신 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고 함께 어울리는 인물들을 태그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은어와 서열까지 게시물 안에 고스란히 노출합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셈이니 이보다 더 좋은 증거 수집 경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과시욕이 오히려 조직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과거 세대가 은밀함을 미덕으로 여겼다면 지금 세대는 노출을 곧 위세로 착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는 고스란히 구속영장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하행사장 정치학의 이면, 배신과 계산, 화려한 연회장 조명 아래 서로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는 인물들의 실루엣. 그러나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빠지며 각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있음을 드러낸다.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의전과 인사, 그리고 화려한 과시 뒤에는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서열 다툼과 이해 타산이 오갑니다.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느냐, 누구의 옆자리에 앉느냐, 누구의 화환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 사소해 보이는 모든 요소들이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입니다. 잘못된 자리 배치 하나가 몇 년간 쌓아온 인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절묘한 처신 하나가 순식간에 위상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행사장에서 맺어진 관계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형님 동생을 맺은 사이가 내일은 사업 이권을 두고 칼부림을 벌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행사장에서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 역시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행사장이라는 무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유대나 존중의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세력을 가늠하고 필요에 따라 손을 잡거나 등을 돌리는 냉혹한 시장에 가깝습니다. 90도로 숙인 허리와 화려한 미소 뒤에는 언제든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계산적인 시선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의 덧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경조사 참석률의 변화입니다. 세력이 왕성할 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행사장이 그 사람이 몰락하거나 세력을 잃는 순간 거짓말처럼 한산해집니다. 어제까지 90도로 인사하던 이들이 오늘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그 화려했던 인파는 그 사람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쥐고 있던 힘과 자원을 향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겁니다. 껍데기들의 리그, 그 마지막 무대, 화려한 호텔 로비의 샹들리에가 서서히 꺼지고 어두운 복도에 홀로 서 있는 건달의 실루엣이 남는다. 현재 조폭 사회에서 현대 전국의 행사장을 다닌다는 말은 이제 주먹이 아닌 평판과 브랜드의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싸움 실력은 이제 뒷전입니다. 전국의 경조사를 챙기는 성실함, 그 자리에서 기죽지 않는 싹싹함, 그리고 그것을 과시할 줄 아는 SNS 감각까지. 이것이 지금의 전국구를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이, 그 다음에는
교도소의 이송버스가, 그리고 지금은 결혼식장과 스마트폰 화면이 그들의 전국구 신화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매체는 계속 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정욕구와 과시욕,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시선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껍데기 뒤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굽히는 90도의 허리 안에는 비굴함이 있고, 술잔을 부딪히는 그 손 안에는 언젠가 자신이 밟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들은 언제든 서로를 배신할 준비가 된 잠재적인 적일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 씁쓸한 진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이든, 교도소의 이송 명단이든, 호텔 예식장의 하객 명단이든, 혹은 스마트폰 화면 속 인증샷이든,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쫓았던 전국구라는 이름은 결국 타인의 시선과 평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 모래성은 화려해 보이지만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국구라는 타이틀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인생은 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카메라도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사람들만이 쥐고 있는 법입니다. 껍데기들의 리그는 화려한 행사장 조명 뒤에 숨겨진 그들의 비참한 생존 실태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시리즈 1편의 매스컴, 2편의 옥중 인맥, 그리고 오늘 3편의 행사장까지. 매체와 무대는 계속 바뀌었지만 그들이 좇는 것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타인의 인정, 그리고 그 인정이 만들어주는 껍데기뿐인 권력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껍데기를 걷어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날카로운 시선이 허상을 쫓는 껍데기들을 진짜 세상으로 끌어낼 힘입니다. 지금까지 껍데기들의 리그였습니다.